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오광식입니다. 네, 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또 지난주 방송을 보는데 네.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살짝 질투가. 오늘 또 저희 다시 잘 맞춰보는. 네, 맞아요.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네, 저 많이 살짝 쉬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지금 어제부터 휴가였거든요. 네. 근데 벌써 저도 감기 기운이 슬슬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일교차 심해졌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이에요. 네, 먼저 막바지를 향하는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저희 지난주에는 안양과 일본 두 곳에서 펼쳐졌는데요. 먼저 하치노의 시리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홈 4연전을 리그 1, 2위 팀과 맞붙게 되는 프리블레이즈인데요. 먼저 레드이글스를 만났습니다. 토요일에는 총 11골이나 터지는 대난타전이었습니다. 이 피리어드까지 이글스가 5대2로 앞섰지만 프리블레이즈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고요. 결국 이날 4골을 뽑아낸 나카야시키 씨의 활약으로 레드이글스가 6대5 신승을 거둡니다. 일요일에는 전날 3피리어드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간 프리블레이즈의 승리였습니다. 먼저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만회를 했고 3피리어드 야마다 주니어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역전승을 거둔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발길 바쁜 레드이글스의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린 프리블레이즈였네요. 지난주에 어떤 팀이 고춧가루를 뿌릴지 또 어떤 팀이 발목을 잡힐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팀이 레드이글스가 된 것 같네요. 레드이글스가 갈 길이 바쁘다고 했는데 네. 정말 여기에서 1승밖에 못 챙긴 게 역시나 발목을 잡은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결과를 지켜봐야 되게 결국 그렇게 됐는데. 맞아요. 프리블레이즈를 보면 홈 경기 때 참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기복이 심한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난 HL 안양을 홈 경기로 끌어들였을 때도 네. 이제 힘든 경기를 하게 승을 만들었었고, 또 하나 챙긴 적도 있죠. 그렇죠. 요번 레드이글스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페널티 상황에서 그 파워플레이 골을 역시나 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드이글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5번의 파워플레이 찬스가 있었는데 또 두 골을 성공을 하면서 1위다운 면모를 계속 보여줬고요.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선 그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 때도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맞아요. 이제 조금 뒷심을 발휘하면서 초반에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마지막에 조금 몰아치면서 맞아요. 네, 경기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첫 경기 이제 초반에 너무 쉽게 좀 실점을 허용한 네.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후반부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그 두 번째 시합을 임했기 때문에 저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경기 너무 아쉬웠고 두 번째 경기를 보면 사실 좀 피리어드별로 저는 좀 나눠지더라고요. 3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피리어드처럼 그러니까 지난 시합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합에 그 3피리어드처럼 네. 이제 일요일 시합 1피리어드를 소화를 하는데 2피리어드 때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잠그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었고 네. 그때는 오히려 역습 찬스가 좀 나려고 해도 완벽한 찬스 아니고서는 역습을 잘 안 나가려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레드이글스의 공격으로 막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도 역시 수비에서는 온몸을 다 던지는 그런 수비를 보여줘서 잘 막았던 것 같고 또 야마다 주니어 같은 선수는 그 골 결정력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가지고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골로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결승골까지 만드는 걸 보고 이 프리블레이즈가 고춧가루를 제대로 좀 매섭게 네. 매콤하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레드이글스 입장에선 토요일 경기부터도 살짝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판이라도 그렇게 큰 점수 차를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또 네. 따라갔고 또 저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실점을 순간적으로 많이 하면서 연장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뒤집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버텨낸 레드이글스였어요. 맞아요. 물론 골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앞에 시합에서 후르카와 골리가 받고 두 번째 시합에서는 하타 골리가 받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시합보다는 두 번째 시합에
그 플레이어들의 컨디션이 조금 더 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나기 네. 때문에 하타골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 조금 더 그 레드 이글스 상대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 네. 첫 번째 시합에서는 후르카와 골리가 지난 시리즈에서 두 번째 시합을 잘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초반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3, 4위 맞대결을 펼쳤던 니코 시리즈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스즈키 형제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스즈키 유타가 2골 2도움, 스즈키 켄토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크레인즈의 6대2 대승을 거둡니다. 부상에서 복귀했던 후쿠우지도 25세이브 2실점으로 부상 복귀 후 승리를 기록합니다. 일요일에는 아이스벅스의 또 다른 골게터인 후루아시 마쿠루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먼저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3피리어드 막판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후루아시 마쿠루가 균형을 깨트렸고 종료 직전 엠티넷 골까지 성공시키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번 3, 4위전 이 시리즈가 제일 재밌는 시리즈였는데요. 또 아이스벅스는 그동안 유독 크레인즈 만나면 조금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기세를 좀 꺾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시합만 보면은 일단 후쿠우지 골리가 있고 네. 거기에 테라오 유리 선수가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라오 유리 선수의 또 첫 번째 그 감각적인 골을 보면서 네. 오늘 크레인스 좀 위험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스즈키 형제들의 정말 미친 공격력이 나왔고 또 수비적으로도 후쿠우지 골리를 기준으로 굉장히 그 든든하게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시합 때는 스즈키 켄토, 스즈키 유타 이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아쉬웠던 건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네.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그 테라오 유리 선수가 시합 중간에 저도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시합 중간에 경기가 멈춰지고 네. 나서 페널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초반인데 무슨 페널티가 나왔지? 영상에는 아무 페널티 네. 할 게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테라오 유리 선수가 심판을 향해 좀 가격하는 행위 같은 네.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미스컨덕트로 경기 퇴장을 당하고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고 나중 뉴스로 또 접하게 됐거든요. 네. 일단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좀 아쉬웠고 안타까웠고 이건 계속 이 징계는 다음 리그까지 계속 네.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도 역시나 조금 팀이 약간 위기인 상황일 때 한 번씩 결정타를 때려주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크레인스 입장에서는 역습도 잘했고 자기들의 그 공격력을 최대한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득점력에서 차이가 났던 게 분명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또 실점으로 이어진 그런 장면들도 또 몇 번 있었는데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장면들이 좀 몇 번 연출되면서 분위기가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맞아요. 아이스벅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전 조금 감탄을 하는 플레이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스피드, 일단 우리가 가장 칭찬했던 그 스피드, 정말 역습 찬스에 나오는 그 순간적인 폭발적인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센스,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 슛 감각이라던가 센스 이런 게 너무 뛰어났고요. 특히 스기 켄토 선수의 해트트릭과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의 해트트릭, 이게 또 한 선수가 그렇게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또 많은 골을 넣어준 거, 또 이런 게 팀의 승리로 이끄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크레인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수비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참 그 아이스벅스의 패싱 능력이라든가 그런 타이밍이라든가 정확성은 리그에서도 사실 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맞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도 또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안양 시리즈는 하이라이트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치는 역시나 골리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계속 봐왔잖아요. 네. 리그 마지막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첫 경기는 오노 코에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주영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맞아요. 이주영 선수 라인에서 또 엄청나게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득점도 맞아요. 나왔죠. 네. 제일 안양 저는 이 파워플레이 골을 보고 그 김기성 선수의 그 하이팁이라고 하잖아요. 네. 골대 앞에서의 팁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범퍼 지역에서 내려가면서 되는 그 팁이 이건 연습이 없었으면은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때 스틱을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 중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스틱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스틱을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골리로 하여금 되게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네.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골 보면은 그 오노 골리의 팔꿈치 쪽인가요? 그쪽을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골리 입장에서는 막을 수도 있는 골이었는데 네. 들어간 게 참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역시나 그리치는 엘릭스 라우터 라인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방금도 오인규 선수가 골대 앞에 사수해가는 전정호 선수 블레이드 보고 쏘잖아요. 네. 저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이날 김기성 선수랑 이동구 선수가 1피리어드 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슛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기성 선수도 그렇고 참 결국 득점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것도 아쉽습니다. 네. 그리치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비들도 이렇게 공격으로 가담을 많이 하고, 결국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 NHL 경기에서 중간 중빙 지역 뉴트럴 존에서 디펜스가 탁 잘라내고 들어가는 네. 2대1 공격하는 걸 많이 보는데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동구 선수가 이렇게 잘라서 잘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수비 커버를 또 포워드들이 많이 해주고 그쵸. 내 선수들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또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찬스가 날 수 있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드들이 본인 위치로 커버를 들어와 주는 과정에 있으니까 과감하게 내려가면서 네, 수비를 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박진규 선수의 수비 커버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또 이동구 선수가 자신 있게 공격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때 동구 매직이 그렇죠. 또 발현되나 발표됐죠.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달튼 선수라든가 아니면 방금 오인규 선수는 몸을 날려서 또 이렇게 수비하는 모습도 좋았고, 지금 이 김기성 선수 이 득점 장면은 저는 좀 애매했어요. 슛일까 아니면 이종민 선수한테 패스를 주려고 준 했을까?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패턴 플레이 자체는 이종민 선수한테 주는 패스를 시도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게 또 살짝 안쪽 다리를 맞추면서 골을 뭐 만들어내는 그런 의도로도 또 슛같이 조금 세게 쏴보는 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도 진짜 괜히 베테랑은 아니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어요. 사실 패스가 나갔어도 득점이 됐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그 그리치 입장에서는 공격 찬스를 잘 만들어내는 라인은 그리치 라인이 엘릭스 라우터 라인이 제일 잘 하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HL 안양 선수들이 계속 퍽을 가지고 골대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네. 그리고 되게 과감한 그런 플레이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퍽을 가지고 아예 반대쪽 포스트까지 가면서 네. 골대 앞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면은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도 골라인 근처에서 퍽이 내 눈앞을 지나가면서 반대쪽 네. 포스트까지 퍽이 당겨지면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딱 그 오너 선수가 다리를 뻗었지만 아쉽게 먹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굉장히 잘 골대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리가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역부족인 네. 그런 모습이었죠. 참 이런 김기성 선수의 이런 슈팅도 앞에 수비수가 있는데도 슈팅을 날려주니까, 그리고 코스가 오너 선수의 얼굴 옆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렇죠. 골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슛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죠.
근데 굉장히 이런 시도도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런 거는 골을 넣으려고 던진다기보다 골대로 계속 넣어주면서 또 뛰어 들어가고 이런 플레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득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맞고 나오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그냥 골리캠을 봤을 때는 다리 사이에 퍽이 보이긴 했는데 네. 그래, 저기서 슛을 쏘겠어 이런 그쵸, 생각이 좀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슛 보고 역시 엘릭스 라우터가 괜히 득점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골 감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득문득 그 HL 안양의 아직은 수비 라인들이 조금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실수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틈이 났을 때 물론 라인 체인지에서의 네. 그 미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틈이 났을 때 상대 스틱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실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박 선수 끝나기 17초 전인데도 이 골대 앞으로 결국 사수에 들어가니까 공격을 가담해주니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날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아서 맞아요. 정말 어벙벙할 정도로 예. 또 홈에서 이렇게 골을 성공시켰으니까 맞아요. 또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네. 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또 받을 수 있었어요. 참 이런 디펜스의 공격 가담 능력도 HL 안양은 네. 리그 탑인 것 같아요. 정말 김기성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날 스즈키 켄토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또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나카야시키 선수가 4골을 네. 넣으면서 이날만 한 선수들 각 팀의 한 선수들이 3골 4골씩 넣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다음 날은 이제 쿠로이와 골리가 교체돼서 나왔고 항상 이런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일본 선수들이 좀 이런 루틴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있죠, 경기장 있죠. 나가기 전에도 네. 링크 향해서 인사를 하고 나간다든지 맞아요. 아이스를 터치를 한다든지 좀 이런 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그 전날 경기 같은 경우에 엘릭스 라우터가 가운데로 미들 드라이브를 했다면은 네. 요번에 조금 트레일러처럼 뒤쪽을 따라가면서 받아서 쏘는데 저는 이때도 사실 글러브 쪽 위로 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5-5를 노리는 걸 보고 진짜 골 잘 넣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한 지 27초 만에 실점을 했어요. 두 번째 네. 날에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이동구 선수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한 발 더 이쪽으로 와 있었으면 오히려 뒤에 따라오는 그 상대는 우리 편에 있으니까 한 발만 더 와 있었으면 스틱이 닿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스 선수들도 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긴 했었죠. 네, 골대 맞아요. 앞에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빠른 득점이 나온 이후로 계속 활발하게 득점을 시도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역시나 달튼 선수가 많이 막아줬고. 참 김상우 선수 참 패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틈이 퍽 하나 지나갈 그런 틈인데도 패스 길이 보이면 바로 패스가 나가고 맞아요. 그 준비 자세를 항상 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아쉬운 2대1 찬스도 있었고. 네. 참 어제는 김기성 선수가 아래에 있었다면은 이제 일요일 시합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하이 사이클을 이렇게 계속 돌면서 네.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수비거든요. 이게. 네, 맞아. 저 이거 보면서 저도 네. 어떻게 수비를 가야 되지 하면서 되게 많이 돌려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5명이 맨투맨처럼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성 선수가 또 찰나의 슈팅을 쏘니까 막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 퍽이 정확했기 때문에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앞에 선수들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스크린도 많이 된 상황이라 진짜 맞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퍽을 아마 못 찾았을 거예요. 김상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퍽까지만 봤지 아마 김기성 선수가 슛 쏘는 것까지는 못 봤을 거예요.
패스가 2번, 3번이나 연결이 되고.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실 5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앞에 한 명 더 있고. 아무도 못 봐요. 이건 어떤 골키퍼가 와도 이 퍽은 못 볼 것 음. 같아요. 정확하게 타이밍 빠르게 손슛이 골로 빨려 들어갔죠. 앞에 선수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대처를 못하고 네. 골을 먹어버리는. 그 HL 안양 그 시합을 보고 또 레드이글스 시합도 보면은 그 베테랑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퍽이 어디로 갈지 상대가 어디로 패스 줄지를 좀 예측하고 있는 게 있어서 중간중간 퍽을 자르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앞에 토요일 시합 때와 비슷하게 또 단독 찬스를 줬었지만 골포스트를 맞고 빗나가는 그리치에 좀 아쉬워하는 장면도 있었고, 송정호 선수가 저는 이렇게 스케이트하고 달려가는 것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저는 이주영 선수 슛도 너무 반가웠지만 네. 이 전에 김건호 선수 패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셋이 합이 너무 잘 맞았고, 네. 그리고 늘 이지영 선수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슛을 슛을 쏘라고. 쏴서 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엔 제대로 완전 슛을 빈 곳을 보고 쏴줬어요. 잘 쐈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주영 네. 선수. 골대 앞 티빈이나 스크린에 가서 골 넣는 그것보다 본인이 본인 손으로 그쵸. 넣은 거니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이때도 골대 앞으로 사수에 들어가는 그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동호 선수도 저렇게 좀 감각적으로 잡은 저런 것도 그렇고, 또 슛 쏘고 나서 떨어지는 퍽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역시나 베테랑 선수들이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베테랑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막 스케이트를 빠르게 막 타고 막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위치로만 가져야 된다. 내가 어느 위치로 갔을 때 퍽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플레이해주면 훨씬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린 선수들일수록 스케이트를 많이 타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이런 걸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같은 스피드로 빠르게 계속 타는 것보다 강약 조절, 어느 그렇죠. 순간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받고, 네. 또 어느 타이밍에선 좀 늦춰줘서 타이밍 맞춰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또 사실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플레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보면서 엘릭스 라우터가 쐈는데 중간에 팁을 굉장히 잘 됐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슛조차도 타이밍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렇게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굴절되는 퍽은 아무래도 맞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수비하는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상대 스틱을 어떻게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지금 이것 또한 그 수비수의 스틱이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칩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네. 골키퍼가 앞으로 쭉 나왔는데 조금 더 옆으로 끌었으면 빈 곳이 더 있었을 텐데, 그래도 빠른 타이밍에 또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스 줄 곳을 좀 네. 아는 것처럼 스틱을 갖다 대고 있거든요. 마지막 이종민 선수의 쐐기골. 쐐기골이나 다름없는. 이종민 선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멋진 득점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포인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요즘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홈에서도 이렇게 득점이 나와서 너무 반갑고 또 좋았어요. 네, 이종민 선수랑 같이 운동할 때도 느꼈지만 강한 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런 슛은 정확한 슛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좋았고, 지금 상대 엠티넷 상황이었는데 페이스오프의 패턴 플레이로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낸 것도 HL 안양 선수들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네.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영준 선수 너무 좋아하죠. 먼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네.
이영준 선수는 이제 페이스오프 같은 거 할 때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약속된 플레이를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플레이대로 또 이루어지니까 아마 기분 좋죠. 그거에 대한 또 네. 희열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센터부터 잘 빼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 HL 안양은 일단 홈에서 스윕을 하면서 네. 자력으로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프리빌레이즈 원정이 있지만 또 앞에 스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원정길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살짝 다급해진 건 오히려 이글스. 네, 레드 이글스가 조금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 다 이기더라도 이제 자력으로 우승이 안 네. 되는 거죠. 그쵸?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동안 해왔듯이 좀 좋은 플레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홈에서 시리즈 수입한 HL 안양이 30승 고지에 도달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치노에에서 발목 잡힌 레드 이글스는 한 경기 차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L 안양은 이번 주 하치노에 원정에서 1승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이 가능합니다. 홈에서 시리즈를 수입한 아이스벅스는 이제 3위를 확정지었고 마찬가지로 크레인즈도 4위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5, 6위에는 다시 승률이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팀 간 상대 전적에서 그리츠가 앞서기 때문에 5위는 그리츠, 6위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아시아리그 정규리그의 마지막 일정이 이번 주 진행됩니다. 먼저 레드 이글스는 홈에서 닉고 아이스벅스를 불러들여 마지막 2연전을 갖습니다. 모두 승리를 하고 HL 안양의 수입회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HL 안양은 하치노의 원정으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1승만 추가하면 정규리그 우승입니다. 신요코하마에서는 그리츠와 크레인즈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결과에 따라 그리츠의 최종 순위가 5위가 될지 6위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어느덧 이제 막바지예요. 네. 마지막 경기들만 남겨놓고 있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HL 안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힘을 빼고 좀 편안하게 경기를 그동안 해왔듯이 잘 해나간다면 뭐 1위 하고 올라가는 거는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레드 이글스는 두 경기를 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네. 필사의 마음으로 해야 될 거고. 근데 또 닉고 아이스벅스가 또 요즘에 좋기 네. 때문에 또 모르죠. 그쵸. 최근에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니코 아이스벅스의 그 스즈키 형제와 또 후루아시 마쿠루 그 후쿠우지의 벽을 또 뚫지 못한다면은 네.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늘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해온 레드 이글스가 계속해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5, 6위 싸움보다는 음. 일단 HL 안양이 1승만 하더라도 그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1승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경기를 하는데 앞 경기를 일단 이겨야 네. 두 번째 경기까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시합 때 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 감독님의 스타일도 연습 때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1대1 배틀에서 지지 않는 부분. 예, 같은 팀 원들끼리 하지만 옆에 친구와의 배틀에서도 절대 지지 말라고 하듯이 요번에 가서도 그 상대팀 그 누구와도 1대1에서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HL 안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프리블레이즈의 홈 경기력은 원정 경기력과 또 다르기 때문에 HL 안양이 또 그런 걸 한번 겪은 적이 있죠. 네. 이 전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레드 이글스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프리블레이즈이기 때문에 HL 안양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득점할 때 지난번 프리블레이즈를 격파할 때의 느낌을 좀 살린다면은 별 무리 없이 1승은 적어도 1승은 챙겨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글스랑 HL 안양 둘 다 지금까지 좀 성적이 좋았던 두 팀이랑 맞붙게 돼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